챕터 5.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장 14년 뒤의 고백. 2002년 4월 미국 정치학 저널의 연구 보고서 한 편이 발표된다.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는 있다. 개개인의 성격과 정치 이데올로기 간의 관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쓴 것이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신념과 개인의 성격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뿌리가 유전자에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팀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또렷하게 구분짓는 특징적인 성격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그들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보수주의자는 대체로 충동적이면서 권위적인 반면 진보주의자는 사교적이고 너그러운 경향이 있었다. 보고서 저자들은 선입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연구 결과가 정확히 예상 그대로인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연구는 오히려 한 번 더 꼼꼼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랬다면 14년 뒤 기존 연구를 철회하는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2016년 1월 연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영리하고 전식력이 강하며 현실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주의자였다. 마찬가지로 이타적이고 발이 넓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사회 간섭을 잘 따르는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였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수정된 연구 결과를 납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적어도 정반대의 내용으로 발표되어 유명세를 탄 14년 전 결과보다는 확실히 더 말이 되니까. 앞에 연구에서 진보주의자를 규정하는 데 사용한 표현, 즉 위험 감수, 감각 추구, 충동성, 권위주의는 사실 도파민 항진 상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파민형 인간이 진보주의자가 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진보주의라는 말에는 꾸준히 개선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로 진보주의자는 변화에 너그럽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제도가 잘만 결합하면 빈곤, 문맹, 전쟁과 같은 시대착오적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냄으로써 그들을 이상주의자로 만든다. 진보주의는 오직 앞만 보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어떤가? 보수주의자는 변화에 조짐이 있으면 경계부터 한다. 그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며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설령 발전의 혜택이 내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독려하는 정부 캠페인이 그런 예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이상론을 불신한다. 완벽한 유토피아 실현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니 소수의 엘리트가 민중을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게 뻔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가 화살이라면 보수주의는 완벽하게 동그란 원에 비유된다. 도파민과 진보주의의 유대관계는 실존하는 인구 집단에서도 목격된다. 바로 창의력이 뛰어난 소수의 도파민형 인간들이다. 이들은 추상적 개념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정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창의적이고 이상적이며 공학, 수학, 디자인과 같은 추상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진보주의자가 많을지 궁금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반항아 기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한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과 그들의 팀원들은 지독한 도파민형 인간일 확률이 높다. 하나같이 강심장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감각과 실용성을 추구한다. 미국 정치학 저널에 재발표된 진보주의자의 성격 특징 그대로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정치 성향은 어떨까?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는 사회 문제의 대부분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진보주의적 입장이 무려 응답자의 83%였다. 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이 답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84%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는 80%는 대부분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미국 대선 기간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내놓은 정치 후원금의 80% 이상이 오바마 캠프에 투입됐다고 한다. 도파민과 진보주의가 무관하지 않음을 실증하는 현장은 또 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특히 할리우드는 미국식 창의력의 성지이자 도파민 범람의 표본과 같은 곳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 많은 돈, 더 센 약, 더 자극적인 섹스, 더 앞선 패션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모든 금세 실증이 나는 까닭이다. 영국 결혼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명 인사들의 이혼율은 전체 인구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신혼 첫 해만 따져보면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이 기간에 커플의 관계가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해야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평탄하다는 점에서 신혼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결혼만큼이나 이혼을 초고속으로 해치우는 연예계 세계의 커플들은 평범한 신혼 부부들과 비교해 6배나 많다. 할리우드에서 유독 빈번한 이 생활 풍속도는 기본적으로 도파민 탓이다. 2016년에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들은 개인적 성취감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큰 한편 정신질환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응한 배우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여러 꼽았는데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이 자율성이 충돌할 때의 갈등,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혹독한 자기비판 등이었다. 이는 모두 도파민이 몹시 우세한 사람들이 겪는 난관들이다. 그렇다면 헐리우드의 정치색이 궁금하다. CNN이 보도하기로 재선 유세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예계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은 대략 80만 달러였다. 이와 비교해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의 모금액 7만 6천 달러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치자금 감시 단체인 책임정치센터가 이 유세 기간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직장별 액수와 지지 정당을 집계한 자료가 있다. 자체 웹사이트 오픈 시크릿에 공개된 이 통계 자료는 상위 7대 대형 미디어 기업 지원들의 주머니에서 6배나 많은 정치 기부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이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회 집단은 바로 학계다. 학계는 그야말로 도파민형 인간 중에서도 최정예들만의 집결지다. 학자들은 평생을 추상적 사고에 바친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진보주의적이다. 학계의 보수주의자보다 공산주의자가 더 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영문학 교수들 중 공화당 지지자가 2%에 불과한 반면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 밝히는 사회학자는 18%나 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대학 캠퍼스도 진보주의의 돌풍이 사시사철 몰아치는 곳이다.